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개방 코성형입니다. 비개방 코성형 중에 재수술도 많죠. 이런 재수술을 또 비개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방 비개방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여기 모델을 보시면 코 기둥이 개방이 되냐, 이렇게 열리냐 안 열리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즉 비즈라고 하는 코 기둥에 열어서 수술하는 것을 개방 코성형이라 하고, 이 코 기둥의 비주를 열지를 않고 수술한 방법을 비개방 코성형이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코성형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코 기둥을 여냐 안 여냐의 문제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는 비개방 코성형 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코성형 모델을 봤었을 때 여기 코가 났다 하면 실리콘을 여기 넣고 곳곳을 넣고 할 때 조그만 절개를 해서 거기다가 실리콘을 이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포켓만 넣고 여기를 넣고 여기를 넣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개방이 충분히 가능해졌죠. 그렇지만 90년대 이후에 개방 코성형이 슬슬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열어서 해서 제대로 모든 구조물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개념이 서게 됐죠. 코 안에도 보면 코 날개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코끝 연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콧대 연골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 뼈가 있습니다. 즉 콧대 뼈와 콧대 연골과 코끝 연골을 다 보면서 수술을 해야 좀 더 구조적으로 수술을 아름답게 만들기가 좋다라고 서양에서 그런 연구가 일어났고,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거를 열고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한참 동안 오픈 라이노플라스티 개방 코성형에 대해서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또 기류가 있냐면은, 열고 나니까 모양은 괜찮은데 여기 흉터가 있으니까 수술한 표시가 다 난다. 그래서 코성형 좀 아시는 분들은 친구한테 너 코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코성형 했는 표시를 보고는 너 코 했구나 라고, 가짜 코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이제는 이 코성형에 대한 흉터를 숨기고 싶다, 즉 코성형을 했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코성형의 마크를 없애려면 결국 비개방 코성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일어났었고, 그래서 비개방 코성형에 대한 홍보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개방 코성형 하신 분들은 이제 비개방 코성형을 하려면 구조는 알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열어서 시원하게 보다가 조그만 시야로 봐야 되게 되니까 답답함이 있어지고, 이런 비대칭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성형, 처음으로 하는 코성형은 그나마 개방하시는 분들도 비개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코성형 하신 분들은 여기 이미 흉터가 있으니까 흉터를 자르고 하자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배운 그대로 결국 개방 코성형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 재수술은 아직도 개방 코성형을 고집을 하고 1차 코성형만 비개방으로 해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개방 코성형을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비개방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환자들이 흉터를 싫어하고 수술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저는 개방을 하다가 바로 얼마 안 돼서 비개방으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비개방을 2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코성형만 비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심지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신 분들도 비개방으로 코성형을 합니다. 이미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혹자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이게 여러 번 수술하신 분이면 개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콧구멍이 너무 작으신 분들이나 구축이 심해서 열고 하는 게 좋겠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개방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모양상 흉터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흉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개방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전에 개방을 해서 흉터가 있지만 여기에 미세한 혈류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면 코끝에 가는 혈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코의 혈류를 보면 바깥으로 팔자주름을 타고 코 중앙으로 오는 이 혈류들이 있고,
코 기둥으로 올라오는 코끝으로 가는 혈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혈류가 코끝으로 가는 혈류인데 여기에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혈관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잘라버리면 결국 코끝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코끝의 피부가 약해지고 구축이 되고 심지어는 괴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래서 미용적, 기능적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개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까지 수술하면서 20년 동안 수술하면서 약 한 5분 정도는 개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전에 수술을 개방을 하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새로 오셔서 바로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흉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콧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축이 돼서 도저히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비개방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개방을 하게 되면 코끝의 혈류가 좋아지고 코기둥에 흉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주안을 두는 것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 성형을 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비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콧대에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메드포어를 넣는다든지 고텍스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인공 보형물을 넣게 되면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5년, 10년 지났을 때 잠을 3일 정도 못 잤다, 누가 돌아가셔서 힘이 들었다 하면 그제서야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인공 보형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보형물을 쓰게 되는데 자가 보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제가 임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늑연골이 가장 좋았고 늑연골을 갈아서 해야지 변형이 되는 확률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늑연골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가 늑연골을 채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늑연골을 채취를 할 때 흉터가 많이 생길까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여성분들은 보통 유방주름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 유방주름이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방 성형을 하게 되면 새로 또 유방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유방 주름에 절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가려지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절개 크기도 한 2cm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크기를 가지고 뭐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 늑연골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초미세로 늑연골을 갈아서 입자화시키는 초미세 늑입자 연골로 만들므로써 입자가 변형되진 않기 때문에 늑연골에 변형이 생기는 와피 현상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자 연골을 좀 보관을 해놔서 그 보관한 연골을 가지고 나중에 6개월 뒤에 모습이 좀 더 아쉽다, 아니면 약간 꺼져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연골 필러로 채워줌으로써 만족감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얘기 드린 비개방, 두 번째 얘기 드린 초미세 늑입자로 함으로써 코 기둥에도 흉터가 나지 않고 코끝의 혈류도 훨씬 기능상 좋아지고 콧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현상을 줄이고 그리고 휘어질 수 있는 현상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공물질을 쓰지 않고 자가 물질로도 한 10분 정도의 채취가 이미 마치기 때문에 그나마 자가 조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라도 코성형에 관심이 있다면 비개방과 자가 연골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